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레몬 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예방교육 강사 변영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쉼센터를 알고 계시나요? 스마트쉼센터는 전국의 광역시도마다 총 18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스마트쉼센터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예방교육과 상담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마트 서치 교실을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은 스마트한 세상 돌아보기, 스마트폰 사용습관 점검하기,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알아보기, 바른 스마트폰 사용 방법 실천하기, 그리고 내가 주인인 스마트한 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스마트폰의 주인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높이고 바른 사용 습관을 형성하고 함께 그 방법들을 서치해 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스마트한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자, 보고 맞추고예요. 여러분, 어떤 SNS의 모습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주세요. 굉장히 익숙한 키워드죠? 뭘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은 유튜브고요. 그 다음입니다. 네, 어떤 앱의 모습인가요? 그렇죠. 페이스북이고요. 이건 뭔가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가 보는 앱인 것 같은데요. 네, 카카오톡이고요. 이거 아는 친구들 있나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트위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은 앱인데요. 이름이 뭔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스마트폰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한 것처럼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5G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까요? 네, 5G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네, 5G는 5세대 이동통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세대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음성, 즉 통화만 가능한 이동통신이에요. 휴대폰이 맨 처음 나왔을 때겠죠. 그리고 2G 같은 경우에는 음성과 문자까지만 전송하는 이동통신. 그리고 3G는 음성과 문자와 사진을, 그리고 4G는 음성과 문자와 사진과 동영상까지를 전송하는 기계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넘어서서 지금은 5G의 시대인데요. 5G는 동영상까지 전송을 하는 4G보다 훨씬 더 많은 양과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전송할 수 있는 이동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wearable이라는 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wear 뜻이 뭐죠? 네, 입다라는 의미예요. 즉, 이동통신 혹은 스마트 기기를 여러분들 몸에 착용하고 다니는 것을 wearable이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갖고 싶어 할 것 같은 애플워치 같은 것을 우리는 wearabl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많이 본 친구들은 사물인터넷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사물인터넷을 다른 말로 IoT라고 합니다. Internet of Things라는 뜻인데요. 네, 사물의 인터넷의 기능이 접목시켜져 있는 것을 우리는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요. 그래서 5G 웨어러블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는요, 스마트홈 서비스가 가능해요. 예를 들자면 집 외부에서도 우리 집의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스마트폰의 용도가 굉장히 확장되어서 사람과 사람에서 사람과 사물로까지 확장되어 있는 기능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고
듣고 우리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단순히 재미만 추구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수단으로 쓸 것인가? 혹은 이렇게 똑똑한 기기인 스마트폰을 우리 스스로 조절하고 우리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선생님이 말한 그 후자에 손을 들어줬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먼저 우리 지금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1부터 10번 문항까지를 읽어줄 거예요. 여기에 자기 스스로 한번 세어보세요. 내가 해당하는 것은 몇 개 정도인지 스스로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려고 할 때마다 나는 번번이 실패한다. 두 번째입니다. 세어주세요.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내가 해당하는 것을 세어주세요. 세 번째.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네 번째,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을 집중하기가 어렵다. 다섯 번째입니다.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일곱 번째,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여덟 번째,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아홉 번째,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자, 여러분들은 총 몇 개의 문항에 해당합니까? 선생님이 결과 읽어줄게요. 먼저 2개 이하인 친구들은요, 스마트폰을 지금 아주 적절하게 쓰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적절히 잘 사용하는 습관을 유지해 주시면 되세요. 다음 3개에서 5개까지 나온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조금은 스마트폰 사용을 주의해서 쓸 필요가 있는 친구들인데요. 스마트폰 과의존의 문제점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스스로 조절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아, 웃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7개 이상 나온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기 힘들다면 선생님이 있는 센터, 스마트 쉼센터와 같은 상담 기관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해보고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센터로 전화하거나 혹은 학교 선생님들께 요청을 해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와 관련한 상담이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가만히 나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요. 나의 하루를 서치해봐요. 먼저 아침에 눈을 떴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는 처음 눈을 떠서 뭘 했을까요? 물 한 잔을 먹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많이는 없겠지만 스트레칭 가볍게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더듬더듬 찾아서 날씨를 확인한다든지 메시지를 확인한다든지 혹은 음악을 들었다든지 혹은 게임으로 아침을 열었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과연 뭘 했을까요?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그런 다음 등굣길에는 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친구들과 막 수다를 떨면서 즐겁게 논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스마트폰을 눈을 떼지 못하고 등굣길에도 내내 웹툰을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친구들과 카톡을 한다든지 메신저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앱들을 확인하면서 왔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스마트폰을 얼마나 등굣길에 썼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분 과연 뭘 했나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SNS를 하거나 마찬가지로 웹툰을 보거나 게임을 하지는 않았나요? 나는 얼마나 학교길에 스마트폰을 활용했나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TV를 봤나요? 독서를 했나요? 숙제를 했나요? 혹은 스마트폰으로 게임, 웹툰, 영상, 메신저, 검색들을 했나요? 잠들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를 쓴 친구들이 있나요? 혹은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잠이 들기 직전까지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하루 동안의 내 모습은 과연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동안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하루 평균 스마트폰 잠금 화면을 해제하는 횟수가 무려 90회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죠? 네, 이게 일평균 스마트폰 잠금 화면 해제 횟수예요, 여러분. 선생님도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하루 평균 기본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통계적으로 5시간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통계 시간보다 많나요? 혹은 적나요? 네, 스마트폰 과의존 및 현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현황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마트폰 과의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해서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요 세 가지 빨간 글자들 보이시죠? 하나씩 잘라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먼저 현저성입니다. 현저성이 뭐냐 하니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형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루 종일 내가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는 스마트폰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저성이에요. 두 번째, 조절 실패입니다.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엄마와 아빠와 나는 스마트폰을 하루에 2시간만 사용하기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합의한 목표였어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그것을 지키려고 예를 썼지만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이 사용을 했다. 이것이 바로 조절 실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적 결과.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 혹은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학교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은요. 점점 해마다 높아지더니 2019년에는 20%로 나왔습니다.
그중 청소년 스마트폰 과외전 위험군은 평균 20%보다 훨씬 더 높은 30.2%로 나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학년별로 나누어 보니 초등학생은 24.4%, 중학생은 34.7%, 그리고 고등학생은 29.5%로 나왔어요. 특히나 대상별 과외전 위험군 중 유아동은 성인보다 높은 22.9%로 나왔습니다. 점점점 스마트폰 과외전 위험률이 높아지고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살펴봤더니 19.5%가 뉴스, 12%로 검색, 그리고 11%로 금융 순으로 나타났고요. 반대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컨텐츠 현황으로는 32.9% 1위가 게임, 그리고 11.3%가 SNS, 그리고 8.9%가 영상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돋보기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첫 번째,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게임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네, 그냥 무료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이템을 실제로 현금을 주고 구입하면서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선생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게임을 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당첨 확률을 큰 기대를 하고 아이템을 받을 거를 기대를 하면서 게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선생님 알고 있는데요. 그 아이템에 당첨될 확률을 시스템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네, 100만 번을 뽑아야 한 번 당첨이 되는 건데요. 0.0001%. 이것은 로또 2등 당첨 확률과 여러분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바일 동영상 전성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모바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유튜브를 활용하는 친구들이 42.8%로 나왔어요. 그리고 주요 채널을 검색하는 것, 그리고 가짜뉴스 생산, 유통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 영상이 73.3%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대부분 요즘 유튜브로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선생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가 100% 진실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염두에 두고 유튜브를 활용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바일 메신저 SNS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 사이버 폭력 경험 현황이 26%, 즉 4명 중 1명은 가해를 했거나 혹은 피해를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사이버 폭력 경험 현황의 가해는 16%, 피해는 15.5%로 고등학생 비율이 나왔어요. 그리고 고등학생 사이버 폭력 유형을 봤더니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스토킹, 신상정보 유출,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이버 폭력의 가장 큰 특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했다가 그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고등학생 사이버폭력 피해 수단 매체를 봤더니 제일 큰 것이 채팅 메신저였고요. 그 다음은 게임 그리고 SNS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웹툰입니다. 웹툰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풀거나 그냥 재미의 용도, 흥미의 용도로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 웹툰의 폐해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획일적인 내용의 웹툰을 여러분들이 무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왜곡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용, 무조건적인 수용 혹은 소비하기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웹툰을 보고 문제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하죠. 네 번째입니다. 바른 스마트폰 사용 방법 실천하기예요. 앞서서 스마트폰의 과의존 현황, 그리고 위험성, 폐해 등을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죠? 이번 네 번째 챕터에서는요, 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건강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 영역, 세 번째는 안전 영역, 네 번째는 관계의 영역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건강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굉장히 장시간 오래 하면은 여러분들 신체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요?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네, 먼저 팝콘 브레인 그리고 디지털 치매입니다. 팝콘 브레인은 여러분 뭐냐면요. 여러분들 팝콘을 튀길 때 팝콘이 어떻게 튀겨지죠? 네, 조그만한 옥수수 알갱이가 펑펑 하면서 크게 부풀려져서 튀어오르는 모습이 떠오를 거예요. 네, 여러분들 뇌도 여러 가지 자극에 반응하는데요. 스마트폰에는 굉장히 큰 자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많이 노출이 되고 어린 나이 때부터 그 노출의 빈도가 굉장히 많아지면 여러분의 뇌는 스마트폰에 굉장히 큰 자극에 익숙해져 있어서 작은 일상적인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 않게 돼요. 그것이 바로 팝콘 브레인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치매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가장 친한 친구들 혹은 가족들 전화번호 10개 선생님한테 말해보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10개 다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혹은 가장 친한 친구 생일 5명만 얘기해보세요 라고 하면 금방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나의 기억이나 기록 혹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기록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의 머릿속에 외우고 있거나 저장을 하는 기억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일상적인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디지털 치매입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소음성 난청이에요. 스마트폰을 하면서 여러분들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영상물을 굉장히 장시간 보면 그 소리들에 굉장히 귀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작은 자연의 소리라든지 혹은 일상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소음성 난청입니다. 자, 그리고 눈은 안구 건조증과 수면 방해를 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을 때와 일상생활을 할 때 중에 눈 깜빡임이 언제가 더 많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가 훨씬 더 눈 깜빡임이 많아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볼 때는 눈 깜빡임의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에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는 블루라이트라는 불빛이 나온다라는 것 알고 있죠? 이 블루라이트는 여러분들의 수면 그리고 숙면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도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답니다. 다음은 거북목 증후군이에요. 이것은 친구들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을 하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숙이고 앞으로 쭉 내밀고 오랫동안 하다 보면 목뼈가 이렇게 앞으로 굽어서 거북이처럼 굳어버리는 것, 일자목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너무 장시간 들고 있다 보면 손목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유발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계속 가만히 이렇게 스마트폰만 하다 보면은 거북목 증후군과 더불어서 척추측만증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신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건강 영역입니다. 잠자리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모습인가요?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해서 일어나기 힘들다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스마트폰을 하면 왠지 잠이 더 안 오는 것 같다라고 호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빛 때문인데 선생님이 앞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눈 깜빡임 횟수를 측정한 결과 스마트폰과 같은 영상 표시 단말기를 볼 때 눈 깜빡임 횟수는 분당 6회인데 반해 대화를 할 때는 무려 21.5회나 된다. 눈 깜빡임을 하게 되면 그 깜빡임을 통해서 안구 표면에 눈물층이 새로 형성이 되고 안구 표면을 촉촉하게 수분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 횟수가 줄어들고 깜빡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안구 표면이 마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안구증이 더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또 하나는 스마트폰 액정에서 발생하는 빛이다.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다음에 타블렛 폰 혹은 컴퓨터 스크린 같은 것은 백색광보다는 청색광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색광은 백색광보다 더 눈에 유해하다고 볼 수 있죠.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LED에서 나오는 빛인 블루라이트는 380에서 50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가진 가시광선이다.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우리 눈에 손상을 줄 가능성도 크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흰색의 어떤 LED 빛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정말 망막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에 관한 연구 보고가 있는데요.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그에 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정상주와 비교했을 때 흰색 LED에 노출된 쥐는 시세포 손상에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LED는 육안으로는 흰색이지만 실제로는 푸른 빛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장시간 노출됐을 때 쥐의 시세포 길이도 짧아졌던 것이다. 특히 안구가 발달하는 시기의 어린아이들에게는 블루라이트의 영향이 더욱 크게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우리가 9세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수정체의 색깔이 좀 더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푸른빛 계열의 짧은 파장의 빛이 성인에 비해서 더 많이 도달하는데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65% 정도까지도 짧은 파장의 푸른빛이 도달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이에 따른 어떤 그 푸른빛의 영향도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9살 이하의 어린이는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사용이 필요할 경우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도 눈 건강을 위한 방법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을 하고 휴식이 제일 중요하죠. 보통 50분 보고 10분 쉬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의 경우 50분을 계속 보는 것은 바탕이 그 유해 광선이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50분보다는 더 작은 시간에 보고요. 움직이는 그런 차라든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스마트폰 보는 것은 아주 좋지 않고요. 특히 어두운 곳에서 보는 것도 더 좋지 않습니다. KBS 네, 그 다음은 생활 영역입니다. 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쓰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하루에 평균 4시간을 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4시간을 쓴다라고 하면 이것을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 3년 동안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은 총 고등학교 3년 중 182.5일을 무려 182.5일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셈이 됩니다. 굉장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해서 쓴다면 조금 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건강한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스마트폰의 사용 규칙을 정하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올바른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 한번 선으로 연결을 해볼까요? 네, 우선 머리로만 사용 규칙을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직접 정하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충 적당히 정하면 될까요? 아니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로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은 많이 설정한다고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3가지 내외에 반드시 내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규칙만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해진 규칙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 생활, 내 상황에 맞게 규칙은 언제든지 그때그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규칙만 기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규칙을 지켰을 때 혹은 내가 어겼을 때에 대한 보상과 처벌 기재도 반드시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메모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생님하고 마음속으로 정해보도록 해요. 자, 나만의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여러분 정해볼게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나는 평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구체적이죠. 2시간을 사용하고 주말에는 아침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4시간을 쓴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줄수록 여러분들이 지켜내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스마트폰 전원을 꺼놓는다.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스마트폰을 밥 먹을 때만큼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 내용을 모두 지켰을 경우에는 나는 주말에 영화를 한 편씩 나에게 선물의 개념으로 볼 거다. 혹은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말 저녁에 하기로 했던 그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절대 하지 않는다. 보상과 처벌인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 규칙을 정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켜가면서 다시 한번 내 스마트폰 사용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선생님하고 아까 10가지 문항으로 테스트했던 거 있죠? 그거를 다시 한번 수시로 이 10가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 테스트하는 거는 스마트 쉼센터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요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싶으면 스마트 쉼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클릭으로 검사를 바로 진행하고 결과까지 바로 몇 번에 10번의 클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서 스마트폰을 하는 정해진 시간과 양을 지켜보세요. 알람을 맞춰두고요. 그리고 다른 활동에 관심을 돌려서 내가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 대신 내가 다른 취미 활동으로 그 시간을 한번 채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계획한 시간 외에는 스마트폰을 안 보이게 눈에서 되도록이면 멀리 두세요. 눈에 보면 이걸 만지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 한 잔을 마시거나 숫자를 세면서 하고 싶은 충동을 한번 이겨보세요. 물을 한 잔 마신다라는 거는 나의 감각을 다른 곳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하고 싶다면 앞서 계획한 나의 사용 규칙의 벌칙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일 중 포기할 것과 맞바꿔서 한번 해보는 방법을 취해보세요, 여러분.
다음은 안전 영역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스몬비족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예측이 되시죠? 스마트폰 더하기 좀비의 합성어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휴대폰만 보며 걷는 모습이 좀비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고요.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킨 신조어입니다. 스몬비가 위험한 이유는요. 장애물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쓴다는 거기 때문에 사용 조정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과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하느라고 느리게 걸을 경우에 다른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는 이미 이렇게 신호등, 횡단보도에 바닥에 불빛 신호등이 이미 설치가 되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면서 땅만 보고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스몬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의 장점을 살리며 긍정적으로 여러분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폰 기기의 장점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되 올바른 사용 방법 습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길을 걸어 다닐 때는 스마트폰을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거나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을 꼭 해야 할 상황이면 잠깐 멈춰 서서 스마트폰을 쓰고 다시 이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동 중에는 이어폰을 꽂거나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사고는 찰나의 순간에 발생하므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스마트폰을 잘 써주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내가 주인인 스마트한 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기존 4가지 챕터들에서 했던 스마트 모의평가를 내용을 가지고 해볼게요. 총 4개였죠? 네, 먼저 건강 영역이었어요. 자, 졸리게 하는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수면 시간 부족으로 집중력 떨어뜨립니다. 눈의 피로와 안구 건조증 유발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청색과 빛입니다. 그렇죠. 블루라이트였습니다. 선생님이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 생활 영역입니다.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 내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것.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상생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요 3가지를 합쳐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사용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에 대한 얘기죠? 네, 바로 스마트폰 과의존입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안전 영역입니다. 자, 교통사고 날 수 있다.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 스마트폰을 떼지 못해서 주위를 살피지 못한다.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다. 정답이 바로 나오겠죠? 네, 스몬비였습니다. 자, 관계 영역입니다. SNS의 과다한 사용으로 발생합니다. 나만 불행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우울함이 증가합니다. SNS의 폐해죠.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앞글자만 따서 붙인 신조어입니다. 앞글자를 하나씩 따볼게요. 바로 정답은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내 스마트폰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거리에서 이어폰 끼고 듣는 거 버려주세요. 그리고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도 여러분 버려주세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웹툰도 버려주세요.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개인 방송들도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욕배틀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도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된 것, 학업과 관련된 것,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 소통, 자기개발, 취미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 건강하게 스마트폰으로 마음껏 활용해 주세요. 스마트폰의 다양한 컨텐츠들을 나의 꿈과 미래를 서치하기 위해 새로운 목적을 부여해서 선용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질도 더욱더 높아지고 사용 태도도 성숙해지고 나의 꿈과 미래와 더 가까워진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바로 오늘부터 도전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